근성장도 실패, 다이어트도 실패. 다 실패하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민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맨몸 운동을 백날 해도 사진과 같은 몸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팩트로 생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중량 운동이나 푸시업 100개, 스쿼트 100개 같은 고반복 맨몸 운동으로 커다란 근육을 만드는 건 유전자 축복을 몰빵으로 받은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며 근육 비대가 이루어지는데 운동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의 경우 맨몸 운동을 해도 분명 어느 정도까지는 사이즈는 충분히 키울 수 있겠지만 보여드린 영상처럼 운동 초보자가 막 바디웨이트를 막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힘들어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바디웨이트가 무겁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은 몸을 만드는 건 필수적으로 바디웨이트보다 더 높은 고중량 훈련을 해야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사진과 같은 근육량을 맨몸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헬스장을 다닐 필요도 없고 보디빌더 선수들도 홈트레이닝만 할 거예요. 특히 3대 근육인 가슴, 등, 하체의 경우 인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더욱더 무거운 무게로 훈련을 해주셔야 해요. 그중 여성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위는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는 인체의 코어 중심 근육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는 근육입니다. 엉덩이를 키우고 싶다고 맨날 맨몸 힙 브릿지만 한다면 물론 라인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고중량 힙 스러스트를 할 때보다 엉덩이 비대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엉덩이를 커다랗고 동그랗게 키우고 싶다면 무조건 꼭 고중량 훈련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근성장 방법은 오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점진적 과부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영웅 마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송아지를 어깨에 짊어매며 운동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송아지는 황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일로의 힘도 강해지고 몸도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일로는 무려 6차례 레슬링 챔피언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진적 과부하란 근육에 가해지는 지속적이면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금씩 무게나 반복 횟수를 늘려가며 운동하다 보면 근육도 성장하고 힘도 세지게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레슬링 챔피언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점진적 과부하 훈련을 통해 근력이 증가하고 근력이 증가한 만큼 무거운 무게로 근육에 많은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면서 근비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 과부하는 트레이닝 원리 중 가장 기초인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무조건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 운동 템포나 휴식 시간 등을 조절한다면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무게나 반복 횟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엔 운동 템포와 휴식 시간을 추가적으로 다뤄볼게요. 근육은 길어지면서도 짧아지면서도 그리고 길이 변화가 없이도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쿼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앉을 때, 앉아서 버틸 때, 일어날 때 모두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의 동작을 수행할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을 운동 템포라고 합니다. 보통 근육의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장성 수축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흔히 네거티브 운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한다 치면 앉을 때 4초 동안 천천히 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느리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걸리는 부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근육을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연구에서 신장성 수축을 길게 가져갔을 때 근육의 사이즈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다른 운동에 적용해 보자면 팔굽혀펴기를 할 때 천천히 몸통을 낮추거나 또는 턱걸이를 내려올 때 약간 천천히 버티며 내려오는 것으로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근육은 수축하고 있는 상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힘이 비슷한 사람들이 팔씨름을 할 때 가운데서 막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실 등척성 수축은 근성장에 막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운동 수준이 낮은 초급자일수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척성 수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부상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과 같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주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버텨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관절은 이렇게 잘 움직여야 하고 요추는 단단하게 버텨주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등척성 수축을 간과하고 반동을 쓰듯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격막, 복횡근, 다혈근 등 우리 몸의 심부 근육이 약해지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이 짧아지며 수축하는 게 단축성 운동입니다. 보통 단축성 수축은 빠르게 할수록 더 효과적인데, 이건 운동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이오메트릭과 같은 점프 운동이나 역도 같은 리프팅 운동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수축이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수축 속도에 상관없이 무게를 드는 파워리프팅이나 보디빌딩과는 다르게 파워 운동을 할 때 단위 시간당 수축 속도가 느리다면 운동 수행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템포를 정리하자면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부피를 키우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고, 등척성 수축은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단축성 운동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자의 운동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낮음의 지침은 초보자에게 느린 반복 속도를 권장합니다. 4초의 편심성 동작, 2초의 등척성 정지, 1초의 동심성 수축이 적당합니다. 이 발음이 어렵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다 중급자에는 보통 반복 속도를 권장을 하는데 2초 편심성 동작, 0초 등척성 정지, 2초 동심성 수축이 적당합니다. 이 상급자에게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빠르거나 폭발적인 속도의 운동법을 권장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초보자는 천천히 하는 운동도 하고 빠르게 하는 운동도 하고 중간의 운동도 그냥 다 하시면은 골고루 하시면은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휴식 시간은 세트와 세트 사이에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인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의 조절은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20에서 30초의 휴식은 대략 ATP의 50% 정도로 회복할 수가 있고, 60초의 휴식은 대략 ATP의 85에서 90%로 회복할 수가 있고, 3분 이상의 휴식은 대략 ATP의 100%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력 운동 시 주로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ATP가 폭발적이고 순간적인 파워를 위해 필요한 PCR의 보충 상태에 따라 운동 수행 능력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렝스나 파워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세트와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은 3분 이상으로 충분히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법은 3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체중 감량이나 신체 조성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 60초 정도의 비교적 짧은 휴식 시간을 추천드릴게요. 근육의 부피를 키우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그 중간에 1분에서 2분 사이의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맨몸 운동의 한계와 왜 중량 운동을 해야 하는지 다뤄봤어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걸 영상 한 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천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날 며칠을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밀집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봐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보고 땡 하지 말고 이건 진짜 계속 보고 메모하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에게 맞는 휴식 시간, 무게 이런 걸 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루틴 짜는 거 어려워 하시니까 지금 저희 디자인팀이랑 커뮤니티를 통해 운동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고중량 훈련을 꼭 해보시는 거를 꼭꼭꼭 추천드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꼭 중량을 올려서 훈련을 해보시고, 그리고 운동 템포를 여러 가지로 바꿔서 휴식 시간도 바꿔가며 몸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루틴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